가장 위험한 비만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비만이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살아있는 채소와 생과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충분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한 130kg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아침과 점심에 800에서 1000cc씩 두 번을 먹었어요. 칼로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먹었어도 3, 4개월 만에 50kg, 그 다음엔 60kg 이렇게 짝짝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만의 원인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부족이지 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인체에서 먹는 영양을 태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양을 태워야지만이 이 인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들이 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영양과 에너지인데 이것들을 태우지 못하고 인체에 계속 축적해 놓는 것을 우리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비만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이 복부 비만은 염증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심각한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염증의 저수지 같은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계속 있다면은 지금은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살이 찌는 이유는 그 들어오는 칼로리를 태우지 못하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저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면은 아주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 우리가 기름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때 산소를 빼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에 고급 휘발유를 넣어도 그 자동차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휘발유는 계속 쌓이겠죠. 쌓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차는 어떻게 될까요? 차는 부담이 되게 되고 점점 더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산소를 딱 넣어줘서 연소를 시키기 시작하면은 기름을 활활 태우면서 그 좋은 자동차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걸 우리 인체에 비유해 보면은 우리가 먹는 칼로리를 제대로 태우고 그거를 인체의 대사에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양이 있는데 기름과 같은 영양이에요. 그 영양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인체는 영양과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살아있는 채소와 생과일, 생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채소와 생과일과 생씨앗을 먹으면은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충분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제가 그 청년은 맨 처음에 한 130kg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것은 아침과 점심을 씨앗즙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이 당근 씨앗즙은 당근과 5가지의 씨앗을 짜는 겁니다. 당근 씨앗즙의 칼로리를 계산하면은 씨앗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침과 점심에 800에서 1000cc씩 두 번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칼로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당근 씨앗찜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먹었어도 3, 4개월 만에 50kg, 그 다음엔 60kg 이렇게 짝짝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부족이지 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만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은 충분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이 인체의 원리입니다. 이 살을 빼려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은 우리 인체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태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굶으면은 지방을 태우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지방은 태우지 않습니다. 지방은 태우지 않고 단백질을 태우는데 그래서 이제 비만인 분들이 살을 빼면은 이제 근육이 풀리고 살이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단백질을 태울 때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신진대사가 일어나고요. 불완전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아미노산으로 에너지가 바뀔 때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젖산은 독소예요. 그리고 염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굶고 살을 빼신 분들은 근무력증이 오고요. 관절염이 오고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칼로리를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는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건강을 회복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오히려 병을 만드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굶지 말고 비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여야지 혈액순환이 돌고 또 움직여야지 그 혈액을 받고 세포들이 계속해서 대사를 해서 우리 인체에 있는 에너지를 태우려고 할 텐데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비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살을 빼기 원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을 빼야겠다. 그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다른 사람보다 배로 움직여 보세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뱃살이 있고 살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산을 떨어야 돼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돼요.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리고 TV 보려고 오래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TV를 볼 때도 움직이면서 봐야 되고 내가 책상에서 오래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어깨를 돌린다든지 발을 계속해서 발가락을 놓고 발 뒤꿈치를 올려주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든지 끊임없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인체의 대사를 도와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다 잡을 수 있는 최고 식사법은 매일 몇 끼 먹는 식단에 생채소와 생씨앗을 항상 먹는 겁니다. 생채소에는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할 때는 내 소화할 수 있는 가능 범위 내에서 많은 채소를 먹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채소즙을 공복에 먹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채소즙은 당근즙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당근 케일즙 또는 당근 샐러리즙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당근 단독즙을 먹을 때는 그냥 당근만 만드시면 되고 당근 샐러리나 당근 케일즙을 먹을 때는 당근육, 샐러리, 케일을 각각 4 정도의 비율로 하시면 아주 좋은 배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밥 먹기 1시간 전에 아침, 점심, 저녁 1시간 전에 먹으면 많은 양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이 정말 중요한데 이 씨앗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끝에 당근 씨앗즙을 한 잔 마셔준다면 포만감이 들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간식하는 습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근 씨앗즙을 먹는 것은 아주 좋은 건데 당근 씨앗즙을 혹시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 김병재 박사 당근 씨앗즙 검색하시면은 어떻게 짜는지 제가 시연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인체의 건강도 유지하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사법입니다. 살 빠지는 진짜 운동은 공복에 달리기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제가 좀 있으면 50이 되기 때문에 몸매를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매일 10km에서 17km 정도를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그 정도 달리려면 1시간 조금 더 넓게 걸려요. 한 15km 정도 항상 달리면 한 1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립니다. 이렇게 달리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인체는 가장 많은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시작을 해도 워낙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세포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칼로리를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더 살을 빼고 싶다면은 달리기 전에 신과일 주스를 먹고 달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즙을 마셔왔기 때문에 달리기 전에 1리터의 신과일 주스를 먹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달립니다. 이랬을 때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달리는 거를 모르고 그래서 나 달리기 해서 몸을 좀 슬림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제서야 그래서 이렇게 살이 빠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걱정할 만큼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효과적으로 살을 빠는 운동은 공복에 신과일 주스를 충분히 마십니다. 그런 다음에 달리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살을 빼는 운동법입니다. 신장은 2개의 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일을 할 때는 간과 폐, 그리고 소장과 같이 일을 합니다. 이 4가의 장기는 서로 의존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신장은 어느 정도 망가져도 다른 장기에서
일을 좀 해주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으면은 보통 신장의 기능이 한 40에서 50% 정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내려지는 진단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성 신장 질환 1, 2기 정도 되는 걸 얘기합니다. 신장이 나빠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량의 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량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소변을 자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장이 소변을 농축시키는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그런데, 내가 소변을 보통보다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은 양이 많아졌다, 그리고 소변에 또 거품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또 다른 증상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해서 단백뇨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백뇨가 있는 사람들이 소변에 거품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변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내 인체에 독소가 많고 그 독소를 기능이 떨어진 신장이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신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독소가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말초 모세혈관에 충분한 혈액이 가지 않기 때문에 밤에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그리고 피부로 가는 모세혈관에 막히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간지럽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력의 영향을 받는 발목 주위에 독소가 쌓이면서 부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변이 짙어지고 소변에 냄새가 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밤에 야뇨가 많이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장이 나빠지는 증상입니다. 이제 신장이 나쁜 원인을 살펴보면은 신장은 우리가 핏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장기입니다. 그만큼 모세혈관이 징집돼 있고 모세혈관이 많은 장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두 개의 이 신장에는 이 세뇨관과 사구체가 있어요. 그런데 세뇨관이 1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신장을 다 치면은 200만 개의 세뇨관이 있는데, 그 200만 개의 세뇨관에 있는 세포를 전부 다 막여 살리려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모세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핏덩어리인 장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안구, 신장, 그리고 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핏덩어리처럼 모세혈관이 많은데,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때 신장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나기 시작하고 재생하지 못해서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장 질환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모세혈관의 건강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신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이 하는 역할을 도와주면서 모세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식품을 먹으면 좋은데, 그 식품은 바로 생채소고, 그 생채소 중에서도 특히 당근, 비트, 오이, 그리고 밭, 미나리입니다. 당근에는 칼슘과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혈액에 있는 독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독을 해냅니다. 칼슘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혈액에서의 해독인자, 알칼리인자 역할을 해서 산성피를 다시 알칼리화 시키고요. 독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혈 기능은 골수에 있잖아요. 이 골수는 조혈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뼈가 약하면은 골수는 약할 수밖에 없고, 뼈가 약하면은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칼슘이 필요하고, 그 칼슘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당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많이 먹어야지 뼈가 튼튼해지고 골수가 제대로 일을 해서 혈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을 충분하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트예요. 비트는 비타민 B12의 재료가 되는 코발트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B12는 조혈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이 비트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있기 때문에 신장을 정화시키고요. 그리고 장을 정화시키고 간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다 많은 분들이 알듯이 비트는 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혈 기능에 아주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오이예요. 오이는 잘 알려진 천연 이뇨제입니다. 그래서 이뇨를 원활하게 시켜서 독소를 내보내고요. 더 나아가서 코바티신이라는 강력한 항염제가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밤미나리입니다. 밤미나리는 강력한 해독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캄펜이라는 모세혈관을 정화시키고 모세혈관의 저항성을 높이는 아주 특수한 영양이 들어가 있고요. 또 베타피렌이라는 항염제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 베타피린이 들어가 있고요. 미리스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 항산화제는 LDL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서 혈전을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채소는 신장 환자들에게 정말 좋은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장 환자들
환자들이 채소를 섭취하기 전에는 꼭 칼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채소를 상담 없이 먹었을 때는 제대로 그 칼륨을 조절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으시고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 채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근 160g, 그리고 비트 40g, 오이 100g, 그리고 반미나리 60g을 즙을 내면은 한 230cc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 드실 수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 정도를 이제 공복 1시간 전에 먹습니다. 공복에 먹는 이유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소화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공복 1시간 전에 이 즙을 내서 먹는다면 신장질환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꼭 상담을 받고 즙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신장질환 위험성을 높이는 생활습관은 즉 우리의 식생활에 있습니다. 혈관을 많이 막을 수 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정제된 탄수화물, 또 삶은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하거나 음식을 아주 고염식을 하게 된다면은 또 신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많습니다. 이 고염식이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인체에서는 그 나트륨을 대사를 할 때 세포 안에 있는 칼륨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때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한 대사의 결과물이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인체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는 신장으로 들어가서 신장의 혈액순환을 급격히 저하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지 않는 거, 운동을 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장질환의 가장 큰 2가지 원인을 당뇨와 고혈압으로 꼽습니다. 둘 다 혈관성 질환이고 혈관을 막는 거라서 그런데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생활습관을 철저히 해서 신장질환이 오는 것을 꼭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석으로 가면 위험한 것은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더 나빠지는 것은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은 꼭 생활습관과 식생활습관을 바꾸셔서 신장질환이 오는 것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이 신장질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자분들을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의 피검사를 한 거를 보면은 벌써부터 신장질환이 시작된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장질환이 시작됐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 신장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계속 방치해 놓으면은 더욱더 심각한 합병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신장질환이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은 노인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고 또 그만큼 많은 세월 동안 혈관을 막고 내 신장에 부담이 되는 식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빠진 상황에서 신장질환에 걸리게 된다면은 그 질환의 진행 속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장질환을 예방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되고 그 예방하는 습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좋은 음식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날 때 한 번씩 먹는 어떠한 특별한 약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그리고 매 식사 때마다 그것을 먹어서 신장병을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식습관은 내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내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우선 혈액이 깨끗해야 돼요. 이 깨끗하다는 것은 독소를 공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혈액에 존재하는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튀김을 먹었을 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튀김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점점 줄여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삶은 채소 위주의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보면은 거의 다 삶아서 먹거나 데쳐 먹거나 아니면 볶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영양들이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변형이 된 영양들은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해가 바로 혈관을 막는 재료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은 채소의 위주의 식생활에서 점점 더 생채소를 많이 먹어서 나중에는 삶은 채소는 정말 거의 안 먹고 생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과일을 부지런히 먹어서 유기산을 충분히 공급해서 혈관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또 그 신과일 안에 있는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어서 우리 인체, 특히 혈액에 있는 독소들을 계속해서 배출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의 식생활 습관을 볼 때 충분한 양의 신과일을 먹고 충분한 양의 생채소를 먹고 또 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있는 씨앗과 통곡식을 먹어주는 이 식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you